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34강 정기편입니다. 신출 한자 볼까요? 편안할 강자는 원래 앞에 쌀미가 있는 쌀겨강의 본래자입니다. 원래 탈곡하는 농기구에서 차용되어서 편안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편안할 강. 자, 다음 절개절은 대죽과 고축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고축자는 원래 밥을 먹으러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죠. 음식을 앞에 두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뜻이 대나무의 마디입니다. 대나무의 마디. 그래서 마디절, 절개절, 계절절이 된 거죠. 대나무의 한 마디가 마디, 그 다음에 한 마디로서 계절, 그 다음에 대나무가 대쪽 같으니까 절개절 이렇게 됩니다. 다음 높을 소는 오른쪽이 고을읍이죠. 앞에는 부를 소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고을은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손짓하면서 부르다 해서 높을 소자가 된 겁니다. 다음 꾸짖을 방 혹은 헐떠들 방은 말씀언 옆에 곁방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곁은 누굽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죠. 곁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방한 데서 꾸짖을 방, 헐떠들 방자가 된 겁니다. 일직상은 일직상도 되고 맛볼상도 되는데 왜 맛볼상이 되느냐? 요 밑에 맛지에다가 숭상을 상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요것은 맛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손수라면은 손으로 가리킨다. 이거 가리킬 지자가 되죠. 그래서 맛을 구별하다 해서 맛지 또 일직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일직상. 그 다음 성넬로는 마음심과 종노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노예의 마음이니까 성내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다음 칭찬할 예자는 말씀언과 더블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그런데 더블여는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말한다. 그래서 칭찬하다 이 뜻이 됩니다. 칭찬할 예. 기쁠 희자는 위에가 앞기름 주와 밑에는 입구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앞기는 뭡니까? 붓고의 줄임자죠. 입구는 뭡니까? 웃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기를 북을 두드리면서 웃다 해서 기쁠 희자가 된 겁니다. 다음 화할 화자는 원래 벼화와 필이약 앞에 필이약이 있습니다. 입구가 없고 필이약이 들어가서 풍류조화될 화자였어요. 근데 본뜻은 그 뭡니까? 나중에 와서 이 필이약이 입구로 바뀌어서 화음을 분다 해서 뭡니까? 필이약이 입구로 바뀌어서 입으로서 화음을 낸다 해서 화할 화자가 됩니다. 화할화. 다음 나아갈 취자는 서울경과 더욱 우자죠. 더욱 우. 서울은 뭡니까? 높은 곳에 있다 해서 높을고의 변형이죠. 본뜻은 높은 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아갈 취자가 된 겁니다. 높은 곳에 나아가려고 살던 곳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취자가 된 겁니다. 취학할 때 쓰이죠. 따를종은 갑골문의 자연을 보면 사람 인자가 두 개입니다. 앞 사람이 가고 뒷 사람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나중에 이게 이걸 합치면 시험시험 갈착이죠. 간다는 뜻에서 다시 뜻을 붙였죠. 그래서 중국 간체자는 다시 따를종자를 이렇게 사람인 두 개로 쓰죠. 앞 사람을 뒤에서 따라간다 해서 따를 종자입니다. 질부자는 밑에는 조개패, 위에가 사람인입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다, 사람 믿고 의지하다 해서 등에 지다, 짐을 지다, 또 게임에서 지다의 뜻이 됩니다. 게임 승부에서 지다의 뜻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망자는 풀초와 망할망이죠. 풀이 망해서 까끄러기가 가시가 된 거죠. 가시자자는 칼도와 찌를 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죠. 가시자.
가시자도 되고 이게 찌를 자자도 됩니다. 찰패는 사람인 무릇범 수건건으로 구성됐죠. 본뜻은 의대, 허리띠에 하는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찾는 거죠. 찰패. 예. 난초, 난자는 풀초와 가로막을 나눠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향풀이죠. 해초해는 풀초와 은혜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입니다. 해초해도 향풀이죠. 향풀은 옛날에는 그 향수가 없어서 향풀을 몸에 지닌 겁니다. 그래서 난초, 해초 그렇습니다. 편안할 강, 절개절, 마디절, 계절절, 높을소, 꾸짖을 방, 헐떠들 방, 일직상, 맛볼상, 성낼로, 칭찬할 예, 길일 예 가는 게 길이다는 말이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기쁠 희, 화할 화, 나아갈 취, 따를 종, 질부, 가시망, 가시자, 찰패, 난초난, 해초해. 자, 오늘 내용 볼까요? 강절 소선생이왈, 소강절이죠. 강절, 소옹이라는 사람이죠.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며 남의 헐뜯음, 남의 비방을 듣더라도 일찍이 성내지 말며. 대꾸죠. 문인지에라도 남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미상히하며 일찍이 아주 기뻐하지 말며. 문인지악이라도 남에게 악한 소리를 듣더라도 미상화하며 일찍이 부한해동하지 말며. 문인지선적, 네 번째죠. 남에게 착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남의 착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나아가서 그에게 화답하고 우종이진이라 또한 따라서 그와 함께 기뻐할지리라. 예. 비방을 들어도, 나를 욕하는 소리 들어도 바로 성내지 말고, 칭찬하는 소리 듣더라도 그렇게 바로 막 기뻐하지 말고, 예? 남이 악한 일을, 악하게 나를 막 나쁜 말을 한다 해도 그게 흔들려 가지고 하지 말며, 남의 악함에 반대면 그 선함, 내가 참 그 사람들이 참 찬하다, 남들이 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하고 아주 화답하지 말며, 남에게 착한 소리를 들으면 나아가서 그에게 화답하고 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기뻐할지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은 따르고 선은 따르고 악은 따르지 말라. 비방과 칭찬에도 너무 그렇게 홀갑게 흔들리지 마라. 칭찬하면 우습보고 욕하면 바로 화내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듣더라도 일찍이 성내지 말며, 남의 칭찬을 듣더라도 일찍이 기뻐하지 말며, 남의 악함을 듣더라도 일찍이 부한해동하지 말며, 남의 선함을 듣게 된 점 나아가 그에게 화답하고 선한이라는 사람을 또한 따라서 그와 같이 기뻐할지니라 이 말이죠. 읽어볼까요? 강절 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예라도 미상희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이며 문인지선적 취화지하고 우종이지이니라. 한 번 더. 강절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예라도 미상이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이며 문인지선적 취화지하고 우종이지이니라. 예, 다음 이어서 볼까요? 고로 기시에왈 낙견선인하고 낙문선사하며 낙도선언하며 낙행선이하고
무은인지 악이여든 여부망자하고 무은인지 선이여든 여패나내니라. 그런 까닭으로 그 시에 말하기를, 시는 시경이죠. 시경은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고 사은구죠. 낙견선인, 선인을 보기를 즐겨하고, 낙문선사, 선한 일 듣기를 즐겨하며, 낙도선은 착한 말 말할 도자죠. 착한 말을 말하기를 즐겨하며, 낙행선이 착한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또 무인지하게든 남의 악함을 듣거든 여부망자하고, 가시를 짊어진 것 같이, 가시를 짊어진 것 같이. 이건 뒤에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무인지선이든 반대로 남의 착함을 듣거든 여패 나느니라. 난초해초를 허리에 찾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늘 향풀이 몸에 지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시경에 말하기를 낙견선이 나며, 그 시에 말하기를 이렇게 뭡니까? 강절소 선생이 이렇게 하라 해놓고 경전의 말을 인용해서 완전히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그래 당신이 훌륭하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요 하지만은 자기의 한 말의 논리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 경전의 구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낙견선인, 선인 보기를 즐겨하고, 낙문선사, 선사 듣기를 좋아하며, 낙도선은 선언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또 낙행선이 착한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무인지하기여든 남의 악함을 듣거든 여부망자하고, 가시를 짊어진 것 같이 하고. 가시를 짊어진다는 것은 졌을 때 가시를 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악함을 듣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승부에서 졌는 것 같이 그런 비참함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인지선, 반대는 무인지, 남에게 착함을 듣거든 난초와 해초를 찬 것 같이 해라. 허리에 찾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이죠. 읽어볼까요? 고로기시애왈 낙견선이 나고,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무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무인지선이 얻은 여패난내니라. 한 번 더. 고로기시애왈 낙견선이 나이며,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무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무인지선이 얻은 여패난해니라. 자, 앞부분은 무인지, 선, 악 이런 거죠. 라는 공통된 면자래 미상, 일찍이 뭐뭐하지 말라라는 강조된 부정어를 제시하고 있다. 일찍이 뭐뭐하지 마라. 미상로, 미상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사은구의 시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아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부망자, 가시를 짊어지다와 여패난내, 난초 해초를 몸에 지는 것 같이 해라. 이런 구절에서 여부망자는 가시를 짊어지다는 의미인데, 이는 문경지교 고사에서 연파장군이 인상이를 찾아갈 때 항복의 뜻으로 윗옷을 벗고 가시를 지고 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질부자가 짐을 지다와 또 게임에서 지다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항복을 뜻할 때는 웃옷을 벗고 가시를 짊어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다음, 패난해는, 난초 해초를 찾다는 것은 옛날에는 향수가 귀했으므로 높은 직책에 있는 부인들은 몸에 지초, 난초, 해초의 향풀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하여 친구관계를 질환지교, 질환지교는 뭡니까?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죠. 이건 주로 여성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겠죠. 뭐 금석지교, 돌이나 쇠의 사귐, 이거는 좀 남성이라면은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질부자가 짐을 졌다는 뜻도 되고 게임에서 졌다는 뜻도 있다 했죠. 질부자는 원래 뭡니까? 사람인과 조개패로
구성되어서 믿고 의지하다 해서 등에 지다, 또 게임에서 지다 됐다 했죠. 자, 복습해 볼까요?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들으면은 일찍이 성내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듣더라도 일찍이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남의 악함을 들으면은 일찍이 그 사람에게 신경질 내면서 막 부한해도 하지 말고, 남의 착함을 들으면은, 남에게 착함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착하다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과 화답하고 또 따라서 같이 기뻐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시경에 말하기를 선인 보기를 즐기하며 선사 듣기를 즐기하며 선언을 말하기를 즐기하며 선의를 행하기를 즐기하며 남의 악함을 듣거든 가시를 짊어진 것 같이 하고 게임에서 젖는 것 같이 하고 남에게 착함을 들으면 해초와 난초를 찬 것 같이라 이 말이죠. 자, 읽어볼까요? 강절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애라도 미상이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고 문인지선이여든 즉 취화지하고 우종이지니라. 고로 기시에왈 낙견선인하이며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문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여패난해니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절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애라도 미상이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즉 취화지하고 우종이지니라. 고로 기시에왈 낙견선인하이며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문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여패난해니라. 자, 오늘 앞수업과 같이 읽어볼까요? 마원이 말하기를 문인지과실이든 남의 과실을 듣거든 남에게 과실을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소리를 들으면은 여문 부모지병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아서 부모의 얼굴에 욕되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이가 등문이 언정 구불간이니라.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남의 과실을 들으면 저 사람 누구 뭐 허물을 한다 해도 절대 듣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마원이왈 문인지과실이 얻은 여문 부모지명하야 이가 등문이 언정 구불가언야니라. 강절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애라도 미상이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즉 취화지하고 우종이지니라. 고로 기시에왈 낙견선인하이며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문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여패난해니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원이왈 문인지과실이 얻은 여문 부모지명하야 이가 등문이 언정 구불가언야니라. 강절소선생이왈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노하이며 문인지예라도 미상희하이며 문인지악이라도 미상화하이며 문인지선이 얻은 즉 취화지하고 우종이 희진이라 고로기시에왈 낙견선이 나이며 낙문선사하이며 낙도선언하이며 낙행선이하고 문인지악이 얻은 여부망자하고 문인지선이 얻은 여패난해니라. 예,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